한국 감독님 한 분이 베트남에 가셨더니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말 미친 것 같은데요. 베트남 국민 1억 명이 한 명의 한국인 때문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축제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바로 김상식 감독님이십니다. 아니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 맡으신 지 겨우 몇 개월 만에 베트남을 8년 만에 U23 아시안컵 4강에 진출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베트남 축구가 얼마나 약했는지 아시나요? 솔직히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냥 중간은 가는 팀이었어요. 태국한테도 지고 말레이시아한테도 지고 심지어 라오스한테도 고전하던 팀이었거든요. 근데 이 팀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아랍에미레이트라는 중동의 강호를 3대 2로 박살내고 4강에 올라간 거예요. 랭킹이 35계단이나 높은 팀을 말이죠.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거든요. 김상식 감독님이 베트남에 도착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체력 훈련이었어요. 베트남 선수들 보시더니 아니 이 친구들 90분도 못 뛰는데 무슨 아시안컵을 나가냐 이러셨대요. 그래서 한국식 체력 훈련을 도입하신 거죠. 인터벌 트레이닝부터 시작해서 고강도 유산소 훈련, 근력 강화 프로그램까지 싹 다 갈아엎으신 거예요. 베트남 선수들은 처음엔 이게 무슨 지옥 훈련이냐 하면서 불평불만이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김상식 감독님은 신이다 이러고 있어요. 실제로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경기를 보면 이게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전반전에는 1대1로 비기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근데 후반전으로 넘어가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 선수들은 헥헥거리면서 제대로 못 뛰는데 베트남 선수들은 오히려 더 활발하게 뛰어다니는 거죠. 연장전까지 가니까 이건 더 심해졌어요. 80% 점유율을 기록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120분을 뛰었는데도 베트남 선수들이 더 쌩쌩한 거예요. 베트남 전문가들도 도대체 어떻게 훈련시킨 거냐? 이건 차원이 다른 피지컬이다. 이러면서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김상식 감독님의 진짜 무서운 점은 뭔지 아세요? 바로 전술적 유연성이거든요. 이분은 과거 한국 프로축구에서 파울 1위를 기록했던 거친 수비수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수비 조직력에 대해서는 정말 귀신같이 아시는 거죠. 베트남 대표팀을 맡으시자마자 수비 라인을 완전히 재편하셨어요. 존 디펜스 시스템을 도입하시고 각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하셨다고 해요. 그 결과가 뭐냐고요? 이번 대회에서 3경기 동안 단 1실점밖에 안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같은 조에 있던 카타르가 베트남을 상대로 한 골도 못 넣고 탈락했거든요. 카타르가 누군지 아세요? 2022년 월드컵 개최국이고 아시안컵 우승팀이에요. 그 팀을 완봉승으로 잡아버린 거죠. 근데 더 미친 건 공격 전술이에요. 김상식 감독님은 베트남 선수들의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하셨어요. 베트남 선수들은 체격이 작고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뭘 하셨냐면요. 카운터 어택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짜신 거예요. 수비에서 공을 빼앗으면 3초 안에 상대 진영으로 공을 넘기는 초고속 전환 전술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양 측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냐면요. 베트남이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4경기 연속 선제골을 넣은 팀이 됐어요. 그것도 다 전반전에요. 상대 팀들이 적응도 못하고 벌써 한 골씩 먹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김상식 감독님의 진짜 천재적인 면모가 드러나는데요. 바로 교체 타이밍이에요. 아랍에미레이트전을 보면 이게 확실히 보이거든요. 전반 35분에 베트남 공격수 한 명이 상대 선수와 충돌해서 머리에 충격을 받고 쓰러졌어요. 다른 감독들 같으면 조금만 더 버텨봐 이러면서 시간을 끌었을 텐데 김상식 감독님은 바로 교체 카드를 꺼내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폼이 좋은 딘박 선수를 투입하신 거죠. 베트남 팬들 사이에서는 왜 딘박을 선발로 안 세우냐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김상식 감독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딘박이 들어간 지 단 3분 만에 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베트남의 선제골이 터진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김상식 감독님은 상대 팀의 체력이 떨어질 시점을 정확히 계산하시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신선한 공격수를 투입하신 거예요. 후반전에도 똑같았어요. 딘박이 백헤딩 골을 넣어서 베트남이 다시 앞서 나갔고
연장전에서도 결승골을 만들어냈거든요. 베트남 언론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김상식 매직이래요. 교체만 하면 골이 터진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한국 코치진의 시너지 효과거든요. 김상식 감독님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골키퍼 코치로 한국의 레전드 수문장 이윤재 코치님이 함께 가셨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베트남 골키퍼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골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베트남 골키퍼가 보여준 선방 능력은 정말 전 세계를 놀라게 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 폭격을 퍼부었는데도 베트남 골키퍼가 다 막아내는 거예요. 베트남 팬들 사이에서는 우리 골키퍼가 슈퍼스타가 됐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다 이윤재 코치님의 작품이었던 거죠. 포지셀링부터 시작해서 반응 속도, 점프 타이밍, 펀칭 기술까지 싹 다 한국식으로 바꾸셨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김상식 감독님이 베트남에서 하신 것들을 보면요. 단순히 축구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정신력까지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죠. 베트남 선수들은 원래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요. 앞서 나가다가도 금방 집중력을 잃고 실점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멘탈이 약했던 거죠. 한 골 먹으면 무너지고 두 골 먹으면 완전히 포기하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김상식 감독님이 이걸 어떻게 고치셨냐면요. 한국식 정신교육을 도입하신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뛰어라. 역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런 마인드를 선수들한테 주입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걸 보여주셨어요. 아랍에미레이트전에서 베트남이 앞서 나갔다가 동점을 허용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어땠나요? 베트남 선수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뛰면서 다시 골을 넣었어요. 또 동점을 허용했죠? 연장전까지 갔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승부차기다. 운에 맡기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어땠나요? 연장전에서 80%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상대를 압도했고 결승골까지 넣어버린 거예요. 베트남 전문가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건 과거의 베트남 축구가 아니다.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축구의 DNA 자체를 바꿔놓았다. 이러더라고요. 진짜 맞는 말인 게요. 베트남 선수들 경기하는 거 보면 한국 선수들이랑 너무 비슷해요. 끝까지 뛰고 절대 포기 안 하고 한 골 한 골에 목숨 걸고 뛰는 모습이 딱 한국 축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베트남 현지 반응이에요. 베트남은 과거 전쟁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나라거든요. 특히 서양 사람들한테는 더 그래요. 근데 한국인 감독님한테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김상식 감독님을 아예 국부급으로 대우하고 있어요. 베트남 거리 곳곳에 김상식 감독님 사진이 걸려 있고, 베트남 젊은이들은 김상식 감독님 유니폼을 입고 다니고, SNS에는 김상식 감독님 팬 페이지가 수백 개가 생겼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간단해요. 한국이 베트남한테 희망을 줬기 때문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꿈을 꾸거든요.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이랑 베트남이 비슷한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한국은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을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감독님이 오셔서 베트남 축구를 발전시켜 주시니까 이게 단순히 축구를 넘어서 베트남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거죠. 실제로 베트남 언론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김상식 감독님은 단순히 축구 감독이 아니다. 베트남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다. 한국의 성공 노하우를 베트남에 전수해 주셔서 감사하다. 김상식 감독님 덕분에 베트남 젊은이들이 꿈을 갖게 됐다. 이런 식이에요. 이거 보면서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또 있어요. 김상식 감독님의 성공이 베트남에서만 화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동남아시아 전체가 난리예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에서 다 한국 감독을 영입하려고 줄을 서고 있다고 해요. 왜냐고요? 김상식 감독님이 증명해버렸거든요. 한국식 시스템으로 훈련시키면 동남아시아 축구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는 거려. 태국 축구협회에서는 벌써 한국 축구협회에 연락해서 우리도 한국 감독님 좀 보내주세요. 이러고 있대요.
인도네시아는 아예 한국에 코치 교육 프로그램을 요청했다고 하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한국이 동남아시아 축구의 표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유럽이나 남미 스타일을 따라했는데 이제는 한국 스타일을 배우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왜 한국 감독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이유는 시스템이에요. 한국 축구는 개인의 재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선수들을 키우거든요. 유소년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체력 훈련, 전술 교육, 정신력 강화까지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김상식 감독님이 베트남에 가셔서 하신 것도 결국 이 시스템을 이식하신 거예요. 베트남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한국식 시스템 안에서 그들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랭킹 35계단 위의 팀을 이기고 8년 만에 4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베트남이 이번에 4강에서 만나게 될 팀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일본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요르단을 상대로 겨우 승부차기로 이겼거든요. 반면에 베트남은 요르단을 깔끔하게 이겼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베트남이 일본을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 현지에서는 벌써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일본을 이기면 이건 동남아시아 축구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다. 김상식 감독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면서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거든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이 요르단을 상대로 보여준 경기력을 보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베트남의 조직력과 체력이 더 나아 보였어요. 만약 베트남이 일본을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진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에요. 동남아시아 국가가 일본을 이기고 아시안컵 결승에 진출한다?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한국 감독님이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진짜 한국의 소프트 파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김상식 감독님의 성공이 단순히 축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큰 나라예요. 그리고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으로 엄청 젊은 나라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지금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의 영웅을 만들어준 나라, 우리에게 희망을 준 나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낳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한국 제품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대요. 삼성, LG, 현대 이런 한국 브랜드들이 베트남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다고 해요. 왜냐고요? 김상식 감독님이 계신 한국이니까 믿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생긴 거예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한국어 학원은 대기자가 넘쳐나고 K-팝 콘서트는 매진되고 한국 드라마는 시청률 1위를 독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베트남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동남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에서도 한국처럼 되고 싶다. 한국에서 배우고 싶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소프트 파워예요. 군대나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문화와 시스템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김상식 감독님이 하신 일이 단순히 축구팀을 잘 이끈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베트남에 한국에 할 수 있다는 정신을 전파하셨어요.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는지, 그 비결이 뭔지를 몸소 보여주신 거죠. 한국의 성공 비결이 뭐예요? 체계적인 시스템, 끊임없는 노력,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이 세 가지잖아요. 김상식 감독님이 베트남 축구팀을 훈련시키면서 보여준 것도 정확히 이거예요.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만들고 선수들을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들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심어준 거죠. 그 결과가 8년 만에 4강 진출이고요. 베트남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축구를 넘어서 더 큰 교훈을 얻고 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얻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아세요? 한 나라의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성공 스토리가 계속 쌓이면서 한국의 위상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한국? 삼성 있는 나라?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국?
우리를 발전시켜줄 수 있는 나라,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모르겠어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인식 변화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동남아시아는 총 인구가 7억 명이 넘는 거대한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평균 연령이 낮아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이 시장에서 한국이 우리의 롤모델, 우리의 파트너로 인식된다는 건 앞으로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동남아시아에서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실제로 한국 정부도 이런 흐름을 잘 알고 있어요.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동남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의 정책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김상식 감독님 같은 분들이 현지에서 직접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외교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정부가 뭐라고 말하는지보다 김상식 감독님이 뭘 하시는지를 더 주목해요. 그리고 김상식 감독님이 성과를 내시니까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다. 한국과 함께하면 우리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신뢰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퍼블릭 디플로머시의 정수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김상식 감독님의 성공이 다른 한국 지도자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 전문가들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고 있거든요. 야구, 배구, 태권도 같은 스포츠는 물론이고 IT, 제조업, 교육 같은 분야에서도 한국 전문가들이 활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김상식 감독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김상식 감독님이 베트남에서 성공하시면서 다른 한국 전문가들도 동남아시아에서 더 환영받게 됐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한국 전문가들은 정말 실력이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한국 전문가들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한국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지식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노하우, 시스템, 전문성을 수출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김상식 감독님이 축구 분야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한국의 시스템과 전문성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동남아시아처럼 발전 단계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거죠. 베트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베트남은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예요. GDP 성장률이 매년 67%씩 나오고 있고 외국인 투자도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발전 속도에 비해 인적 자원의 질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은 들어오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거죠. 이때 한국이 딱 맞는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한국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거든요. 19만 6,070년대 한국도 외국 기술을 들여오면서 발전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노하우를 다른 나라에 전수할 수 있게 된 거죠. 김상식 감독님이 베트남에서 하신 일이 정확히 이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만 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지를 선수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선수들이 단순히 감독님 지시만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경기를 보면 이게 드러나요. 베트남 선수들이 경기 중의 상황에 따라 전술을 바꾸고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건 감독님이 모든 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든 결과예요. 이게 바로 한국식 교육의 강점이에요.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시키고 스스로 응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런 교육 방식이 베트남 선수들을 빠르게 성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공 사례가 축적되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한국 유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엄청 늘고 있대요. 한국 교육기관들도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고요. 이게 다 김상식 감독님 같은 분들이 만들어낸 긍정적 이미지 덕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또 있어요. 왜 하필 베트남에서 이런 성공이 가능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 베트남 사람들의 태도예요. 베트남 사람들은 배우려는 자세가 확실해요. 자존심 때문에 외국인 감독을 거부한다거나 우리 방식이 최고다 이러지 않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배우자,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